네, 안녕하세요. 소소한 주식의 소주입니다. 네, 오늘 10월 8일 방송 한번 해볼게요. 어, 오늘의 일단 투데이 토픽은요,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는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근본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정치 테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언제냐면, 대선 한 1년 안에, 1년 정도 남겨두고는, 저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주식의 돈들이 정치 테마주로 다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아예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오늘 정치 테마주를 어떻게 한번 해보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한번 찾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차트를 잠깐 볼게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건 제가 미리 이렇게 해놨는데 2000 자, 메모장 하나 띄우죠. 죄송합니다. 제가 편도소염이 걸린 것 같아서 좀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서 목이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정치 테마주 볼 텐데요. 이거를 승패 여부는 첫 번째 미리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한꺼번에 큰 액수를 박아뒀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좀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한 10개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후보들 중에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뭐 저쪽에서는 여권에서는 이 두 분이 제일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야권에서는 안철수 후보 이렇게 세 분이 일단 보이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세 분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테마주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베스트인 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베스트인 걸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 베스트를 찾아야 되냐? 대장주를 잡아야 됩니다. 다른 주는 절대 사면 안 되시고 10개 중에 10개? 뭐 10개가 뭡니까? 한 2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막 갑자기 의미 없이 뭐 말을 좀 이게 좀 테마적으로 좀 웃기긴 한데 이재명 지사의 뭐 동창이다 뭐 아니면 뭐 조금 안다 이러면 아는 회사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상한가 받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잘못 들어가시면 이제 힘드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정치 테마주를 할 거면 대장주에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대장주를 좀 찾아보는 게 지금부터 찾아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 대선이 지금 내년에 지금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언제 치러지나요? 대선 일자. 어, 대통령 선거 일자가 뭐 대충 보니까 언제죠? 뭐 2022년인가요? 2022년 뭐 2022년 3월? 네, 3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중간에 탄핵 그 여부가 되면서 좀 일정이 좀 빨라지면서 보통 12월에 하거든요. 보통 12월에 이제 보통 이제 어 투표를 하고 그 전에 1년 전에 그 1년 전에 미리 이제 매수를 어느 정도 해놓고 파악을 해놓고 주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날짜를 보니까 2022년 3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 날인데 조금 뒤로 3개월 뒤로 밀렸기 때문에 아직 여유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주들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상한가 제가 맨날 상한가 이제 관심 있는 상한가 한 번씩 보잖아요. 그거 중에 안철수 여기죠. 까뮤 ENC 안철수 국민당 법권 1위 소식에 안철수 테마 상승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여기도 안철수 테마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뭐 보라티알 같은 종목,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뭐 토탈 소프트나 뭐 그다음 또 뭐죠? 에이텍 뭐 이거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뭐 안랩 뭐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누가 대장인지를 우리가 빨리 파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이거 미리 표시해 놨는데요.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돈이 이쪽으로 다 몰리거든요. 정치 테마주로.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월봉, 그죠? 월봉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안랩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움직였어요. 좀 비교해 볼까요? 안랩하고 또 뭐가 있냐면 문재인주였던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같은 시기인데요. 같은 시기인데 이제 엄청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게 되면 당선이 되면 오히려 떨어집니다. 당선이 된다 그래서 이익이 하면서 왜냐면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 봤을 때 2012년 초쯤에 이제 테마로 설정돼서 굉장한 흐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주 중에 또 하나가 있죠. 바른손이라는 것도 있고 바른손이 있는데 바른손도 이만큼 그죠? 거의 뭐 이것도 10배를 올린 거예요. 2,800원에서 거의 34,000원까지 10배를 올린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주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랩도 한번 볼까요? 안랩은 조금 시기상 좀 빨리 움직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안랩은 기대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뭐 라디오스타인가요? 거기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지금은 조금 아쉽지만 약간 좀 그렇게 되셨지만 원래는 청년들의 멘토로서 굉장히 이제 의사이기도 하면서 정치인은 아니었죠. 의사이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를 또 개발하시는 분으로서 또 굉장히 존경을 받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청년들한테.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이제 대선을 후보에 나갈 거냐라는 기대감에 또 이만큼 또 올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8배나 올랐었던 상황이라서 이건 좀 빨리 오른 케이스고요. 대부분 주들이 1년 전에는 움직였다는 거. 그걸 일단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이면 대충 저는 내년, 그죠? 내년 초에는 대충 윤곽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그냥 뭐 올라가는 게 뭐 30%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기본 뭐 6배, 뭐 많으면 뭐 10배 이렇게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1,000만원 넣으면 1억 먹는다는 얘기예요. 10배. 물론 그렇게는 먹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대장주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대장주를 찾아볼 겁니다. 저도 이제 뭐 돈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저도 뭐 대장주 찾아서 할 건데 뭐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때 가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 포커스에 투데이 포커스나 투데이 토픽에 정치 테마주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대장 찾아보시고요. 대장에 뭐 조금씩 사두는 게 좋습니다. 큰 물량을 가다가 하시는 건 되게 위험한 거니까요. 일단은 사실 지금 이낙연 후보는 거의 확정이죠. 그리고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죠, 이제. 그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사를 던지고 나올 거냐 안 던지고 나올 거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약속을 지켜서 지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낙연 대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재명 지사가 먼저 이렇게 되는 연달아서 하는 이런 그림을 또 꿈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지지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죠. 사실 안철수 후보도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 2012년에 뭐 거의 뭐 4, 50%.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됐지만 거의 뭐 박근혜 대통령 이상의 이제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지율에 좀 뭐 그것 때문에 좀 나오신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일단 정치 테마주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다 적어 놓고 흐름이 진짜 좋은 거, 흐름이 가장 좋은 걸 찾아야 됩니다. 뭐 되게 움직임이 찔찔찔찔 막 이렇게 가는 거 말고 화끈하게 그냥 팍팍 쏴주는 거. 그런 거에다가 베팅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저도 뭐 기회가 되면 꼭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다음 주식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SV 인베스트먼트 이런 걸 볼 건데 이게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거든요.
상한가가 두 개, 한 다섯 개 정도 들어갔는데 그 중에 이분이 가장 차트가 아름다웠습니다. 네, 차트가 가장 멋진 차트였고 오른 이유는요. 지금 이 SV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SV 인베스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기사가 나왔냐? 방탄 관련 기사예요. 방탄 이제 소년단이 2011년에는 이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2010 데뷔 이전부터 이제 빅히트에다가 40억 그죠? 40억을 투자해서 27배의 수익을 올렸다. 아, 대단하죠. 거의 27배면 얼마입니까? 1000억입니까? 네, 이 정도의 수익을 이제 올렸다라는 이제 알려지면서 여기에 이제 회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굉장히 깔끔한 상한가. 제가 말씀드리는 상한가 항상 있죠. 깔끔하게 문 닫고 들어가는 상한가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내일 한번 도전해 볼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내려와서 매수를 하실 거라면 6,700원. 네, 6천 왜냐면 마지막에 막판에 끌어올려줬잖아요. 그죠? 막판에 매수량을 이만큼 터트려서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여기가 타겟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깔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여기까지 선을 안 그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힘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를 내일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뭐 매수를 하실 거면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배나라 감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좀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 유니온제약 같은 경우도 근데 이거는 조금 지저분해요. 사실 지금 계속 빠졌거든요. 근데 얘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딜 봐야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 15분 봉으로 찍었을 때 가장 매수량이 많았던 위치를 찍으면 돼요. 왜 15분 봉이 좀 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매수량이 엄청 터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능성이 있어서 19,5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갭상승해서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날아가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건 뭐 내게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뭐 제가 15분 봉을 좀 약간 맹신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수화학 같은 경우 지금 제가 15분 봉으로 정확하게 어디 위치에서 매수를 했냐면요. 뭐 거짓말 아니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좀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에서 샀습니다. 이 가격 11,000원에 정확하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15분 봉으로 여기서 빨간불 빵 들어왔다 싶어서 저는 사도 될 것 같아.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 뭐 이거 사실 뭐 약간 경험도 있고 뭐 필이라서 그러고 나서 저는 5%의 수익을 이미 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뭐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차트가 완벽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터트리는 거이기 때문에 그냥 멈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실적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좀 약간 편도염이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네, 뭐 이런 것도 보느라 또 제가 또 미국 증시도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좀 생각보다 제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아직까지는 요게 괜찮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분 붕으로 단타 치시는 걸 한번 해보는 게 좋고요. 아니면 5분 붕, 이게 근데 되게 빨리 가는 거는 15분 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5분 붕으로 5분 붕 정도? 그래서 잘라서 봐야 되는데 5분 붕으로 봐도 여기서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고 여기서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럴 때 좀 들어가는데 15분 붕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그 전에도 그 전날에도 이걸로 인지 컨트롤 쓴가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갭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한 요만큼 내려왔을 때 여기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 싶어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제 팔았거든요. 한 이쯤에서 팔았을 겁니다. 팔았는데 뭐 보시는 거와 같이 흐름 자체가 좋아서 좀 수익을 많이 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본인이 짝 약간 데이터를 좀 누적하는 게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무조건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유니온은 왜 말하느냐, 그 저기 뭐야, 트럼프, 그죠? 트럼프 이게 신종 바이러스가 쇼라는 얘기가 있고 별의별 얘기가 있어서 코로나 이거 자체가 이제 그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혈장 증량제에 관련된 종목이라서 올랐다라는 얘기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뭐 요건 상대적으로는 저는 SV를 볼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안전한 주식 하나씩 가르쳐 드리죠. 목소리가 진짜 이상하네요. 오늘 이해해 주세요. 자, 이 DH 코리아입니다. 이거는 뭐 과거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요거 지금 PPT 잠깐 보시면 낮은 부채 비율, 낮은 PER, 높은 ROE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ROE입니다. 그러면 ROE가 사실 지금 아예 뭐 주식 관련되어 있는 증권회사에서 아예 테마를 가지고 낮은 PER, 그다음에 높은 ROE,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걸고 추천 종목을 내는 그런 기사도 사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모두 부합하는 게 DH 코리아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뭐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들고 있는데 이제 장이 지난번에 안 좋을 때 좀 많이 떨어져서 저는 뭐 추매를 좀 엄청 많이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계속 차트를 보시면 급락을 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9,000원 한번 찍으러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장기적으로 보면 뭐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요, 여기까지 봅니다. 11,000원이요. 아니면 뭐 만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외국인 보유량도 괜찮고 낮은 PER과 높은 ROE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경험상 데이터를 좀 믿고 있기 때문에 DHP 코리아를 한번 매수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떤지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속도도 빠르고 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뭐 목 상태도 별로 안 좋고 뭐 이래서 또 제가 좀 좋은 테마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치 테마 오늘 얘기했는데 좀 더 디테일한 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